안녕하십니까. 24시간 트로트 뉴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개그맨 이진호, 그의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비극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10월 5일 아침,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주변을 조사했지만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단 한 장의 종이, 짧지만 모든 것을 뒤흔들 유서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는 이진호의 이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숨진 여성은 이진호의 연인이었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밝고 성실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는 없다며 단순 사고나 외부 개입 가능성을 배제했지만 유서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유서에는 나는 단지 그를 지켜주고 싶었다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짧지만 묵직한 그 한 줄은 단순한 연인의 갈등을 넘어선 절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이 세상 앞에서 오히려 비난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진호는 2005년 SBS 개그 콘서트로 데뷔한 이후 TVN, 코미디 빅리그, JTBC 아는 형님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밝고 유쾌한 개그맨의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늘 무대 위에서 웃음을 전하던 그였기에 이번 사건은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의 이름은 연이어 부정적인 기사 속에 등장했습니다. 불법 도박 의혹,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구설, 그리고 지난달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까지. 대중은 그를 문제 연예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바로 그의 연인이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직접 신고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녀를 배신자라며 비난했습니다. 여론의 폭풍은 그녀를 중심으로 휘몰아쳤습니다. 사건 이후 그녀는 지인들에게 너무 힘들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증언, 메신저에 남겨진 짧은 글귀, 그리고 불안한 심리 상태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감당하기엔 세상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후 우리는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는 뉴스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현장에는 유서 외에 별다른 증거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서의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으로 번졌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보기엔 그 안에 담긴 문장들이 너무나 깊고 아팠기 때문입니다. 유서의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 되어버렸다. 짧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향한 끝없는 죄책감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을 세상에 알렸고 그 결과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 향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내가 침묵했더라면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을까? 이 문장은 독백이자 자책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문장은 마치 절망이 아닌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이제 사라지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 문장은 단순히 연인에게 남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누군가가 다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절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부평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연예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진호의 소속사는 현재 심리적 충격으로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연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웃음 뒤에 감춰진 고통,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낸 압박이 한 사람을 어떻게 몰아붙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녀가 남긴 유서와 메신저 기록 속에서 드러난 마지막 흔적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사건에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 개그맨 이진호. 그는 오랫동안 방송계에서 웃음을 전해온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이름은 웃음이 아닌 비극과 함께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진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 이진호는 SBS 개그 콘서트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순발력으로 빠르게 주목받았고, 이후 TVN, 코미디 빅리그와 JTBC 아는 형님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밝고 유쾌한 에너지를 전하는 웃음, 전도사로 불렸고,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성실한 개그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방송 스타일은 직설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는 웃음을 만드는 건 제 일이지만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게 제 원칙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말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고 그의 이미지는 점점 믿고 보는 개그맨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방송계에서의 성공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는 코미디 무대, 시청률 압박, 그리고 사회적 논란을 피해야 하는 방송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 개그맨들의 잇따른 슬럼프와 이탈, 잊혀진 개그 프로그램들의 종영 속에서 이진호 역시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그는 점점 방송보다 개인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연예계 뒷이야기와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일부는 그를 탐사형 유튜버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솔직함이 논란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연예계 내부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이다 라는 지적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2023년 이후 그의 이름이 인터넷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불법 도박, 채무 논란, 음주운전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의 행적을 보도했고 광고 계약은 줄줄이 해지되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의 연인이었습니다. 언론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 바로 그녀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신고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대중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의로운 행동이다 라는 응원과 사적인 관계를 저버렸다는 비난이 엇갈렸습니다. 이진호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대중은 그 침묵마저 비난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녀가 모든 비난을 대신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론의 방향은 냉정했습니다. SNS에는 배신자, 양심 없는 연인이라는 댓글이 쏟아졌고 그 폭력적인 언어는 빠르게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그녀는 주변인들에게 불안한 심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한 지인은 그녀는 자주 휴대폰을 보며 울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언론 보도가 나간 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유서 내용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한 심리 전문가는 고발자의 신원이 공개된 상황에서 대중의 비난은 개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특히 연예인과 연관된 사건의 경우 여론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하루 만에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익명 댓글과 비난이 쏟아졌고 그녀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밀려났습니다. 이진호는 그 무렵 자신의 SNS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걸 제 잘못으로 돌리고 반성하겠다. 하지만 그 글은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댓글창에는 비난이 더 쏟아졌고 그는 결국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과의 소통을 끊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더 이상 무대 위에서 빛나지 않았습니다. 방송 복귀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소속사는 공식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대중의 시선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은 매번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언론은 이진호, 또 한 번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위기의 끝에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웃음을 전하던 개그맨의 삶 뒤에 어쩌면 아무도 몰랐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웃음이 아닌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리고 이 비극을 끝내 침묵으로 덮을 것인가? 다음 시간에는 숨진 그녀가 남긴 유서와 메신저 기록 속에서 드러난 또 다른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사회의 그림자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한 장의 유서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복잡한 관계와 사회적 압력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진호와 그의 연인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진호는 음주운전 사건이 적발되기 전 몇몇 방송 관계자와의 모임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운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새벽 1시 40분경. 신고자는 놀랍게도 그의 연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후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대중의 관심은 곧사랑과 정의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진호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에게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그녀 자신을 세상의 비난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연인이 연인을 고발했다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댓글은 그녀를 양심적 고발자로 칭찬했지만 훨씬 더 많은 댓글은 그녀를 배신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언론의 보도 행태는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일부 매체는 A씨, 개그맨 이진호의 여자친구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신분을 노출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실명 대신 이니셜로 불리면서도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SNS에는 그녀의 사진으로 추정되는 이미지와 악성 루머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회사에는 병가를 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은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아 이상했어요. 경찰의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그녀는 사건 당일 새벽까지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는 반복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를 위해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심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장을 죄책감의 언어로 해석합니다. 한 심리상담사는 스스로를 탓하는 표현이 반복될 때 이미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서에 등장한 모든 것이 내 탓이 되어버렸다는 문장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음에도 세상이 자신을 벌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진호의 입장은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 이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자택 앞에서 대기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현재 건강이 악화되어 있다며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대중의 분노는 커졌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진호의 과거 발언까지 다시 회자되었습니다. 유머는 진실에서 나온다. 과거 그가 방송에서 했던 이 말은 이제 역설처럼 들립니다. 진실을 마주한 연인은 세상의 비난 속에 쓰러졌고 그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팬들은 그에게 당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사건이 알려진 이후 경찰은 연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복원된 메신저 대화에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말아달라. 이건 내 선택이야. 나를 탓하지 말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바란다. 이 문장들은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나를 탓하지 말라는 문장은 경찰이 주목한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 문장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유서의 핵심 맥락과 맞닿아 있다며 그녀가 스스로의 죽음을 예감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그녀는 분명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 상대방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공격이 이어졌고 심지어 일부 게시물은 조롱 섞인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 관심받고 싶었던 것 아니냐는 냉정한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일부 매체는 유서의 내용을 자극적으로 인용하거나 그녀의 심리를 추측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사회 전체에 커다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언론 보도와 대중의 여론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이진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현재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중은 그 이상의 설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그녀가 남긴 메신저 기록 속 마지막 메시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대화의 내용과 그것이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은 수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내가 사라진다면 그는 깨달을까? 경찰이 공개한 이 문장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절망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호소처럼 들렸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 17분. 그녀는 친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를 탓하지 마. 하지만 너무 힘들다. 세상은 내가 알던 곳이 아니야. 이후 그녀의 휴대전화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메시지가 그녀의 생애 마지막 흔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친구는 이 문자를 즉시 확인하지 못했고 몇 시간 뒤 그녀의 생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단지 친구에게만 이런 말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원된 메신저 기록에는 여러 대화방에서 이진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더 나쁜 길로 갔을지도 몰라.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아.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진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탓하며 그가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을 반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반복적인 표현을 자기 비난형 애정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희생해 타인을 구원하려는 심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지는 복잡한 감정 구조를 뜻합니다. 실제로 유서의 문장과 메신저 기록은 놀라울 만큼 일치했습니다. 나는 그를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 탓이 되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걱정했던 것입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사회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그녀의 선택을 안타까운 희생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한쪽은 연인의 죽음 뒤에는 진실이 더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심리적 압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외부 개입 정황은 전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녀의 신원이 언론에 노출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고발자의 신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는 사건 초기부터 이진호의 여자친구 A씨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대중의 표적이 되었고 수많은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언론학 교수는 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의 윤리적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의 자유가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순간 언론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는 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녀를 비난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사건 이후 뒤늦게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기사로만 봤다. 진실을 몰랐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사라지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 문장은 단순히 연인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사회 전체를 향한 고백이자 경고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앞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떠난 뒤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을 남긴다고 분석합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여전히 그녀의 집 앞에 국화를 두고 조용히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스스로 상처를 받는 쪽을 택했죠. 지인의 이 한마디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진호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그에게도 충분한 고통이 주어졌다며 그만 놓아주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목소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진호는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한 방송 관계자는 그는 현재 심리적 충격이 너무 커서 대중 앞에 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침묵은 무게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중은 진심 어린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선택이 얼마나 쉽게 세상의 비난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이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간 현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의 여론 구조가 얼마나 냉혹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언어폭력, 클릭을 위한 자극적인 기사,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소모품처럼 소비하는 문화가 결국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분석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기록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민낯을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알던 곳이 아니야. 그녀가 남긴 이 문장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